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피우고 있나요? 어제 피웠나요? 예? 어제 피웠죠. 그럼 지금 어제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죠. 맞아요?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응?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돼도 나한테는 안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걸 펼쳐서 크게 보라 그랬죠. 크게 보면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생에는 이걸 바꿔서 해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가 존중 안 해줬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입장을 바꿔서 내가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별이라는 걸 또 뛰어넘어 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역할 바꾸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돼요. 의식이 크게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제 잘 풀어봐야 돼요. 왜 바람을 피웠을까를 우리는 또 이제 연구를 해봅시다. 왜 바람을 피웠을까요? 어? 마음이 어떻게? 결핍. 맞아요. 결핍. 너하고 있을 때는 내가 충족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첫 번째. 나의 문제죠.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자,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러면 오히려 따지기보다 야 미안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죠. 서로 다시 함께 가든 아니면 우리 헤어져가 되든 그래도 뭘 하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꿔봐요. 역할을 또 한번 바꿔볼게요. 그 사람이 피웠어요. 근데 나도 피우고 싶어. 그럼 뭐예요? 아니 이야기를 해봐요. 복수일지 아니면 나도 너 때문에 인해서 결핍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피우면 자 복수에 의해서 나도 그럼 다른 사람 만날 거야. 이거는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복수하겠어. 이거는 굉장히 이런 사람이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바람을 피워봤어. 근데 자 그게 사랑인지 섹스의 문제인지가 이제 달아나요. 뭔가가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예요. 막 누르고 있다가 굉장히 힘들었어. 예를 들어 아이가 있어.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와이프가 되게 힘든 상태예요. 막 알고는 있고 누르고만 계속 있어. 그럼 아이에게 어떤 에너지가 갈까요? 어? 예? 분노와 막 미움과 공격적인 에너지가 가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제3자인 누군가와 또 이걸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사랑이 나와요. 분노와 미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보다 그걸 빨래를 하건 춤을 추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움의 상태가 되고 사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은 아나타라면 적어도 많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확장된 의식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넓게 그래서 내가 존중해야 나도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존중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된다라면 그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상호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존중의 개념. 그래서 에너지는 쌓아두면 안 돼요. 항상 공의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피움의 상태. 그래야 또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질문은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냥 바라보고 용서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면 돼요.
사실은 용서할 필요도 없죠. 그의 삶이에요. 그의 삶에 내가 관여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같이 있다고 해서 그의 삶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의 길은 그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가 무정하고 뭐 감정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궁극은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없는 상태의 그 사랑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누군가 주지 않아도 나는 영원한 샘물을 가진 거예요. 이 샘물은 끝없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거는 의식의 교류라고 합니다. 의식의 교류예요.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건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건 누군가와 싸우건 누군가와 뭘 하건 간에 모든 건 다 의식의 교류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 의식에 맞게 오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된장국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된장국을 먹고 아니면 호텔에서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 분노를 하고 있다면 그 음식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양분은 오히려 독이 될 거예요. 근데 라면을 먹고 뭐 몇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의식적으로 풍요로움을 나누고 있다면 이 음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의식의 교류입니다. 절대적이에요. 나는 너한테 최고급 음식을 먹게 해줬어. 근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겨울 라면이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의 교류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누고 있는 의식을 보셔야 돼요. 뭘 그와 나누고 있는지. 그 의식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동반 성장도 할 수 있고 동반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역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존중이 되고 용서가 된다면 의식이 300을 넘겠죠. 근데 용서가 안 되고 복수하고 짓고 미움이 생겨 그러면 150 이하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 의식을 우리는 체크하셔야 돼. 지금 상황이 지도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그 의식 지도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이로운 경우만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를 붙이지만 그와는 무관하죠. 그래서 의식의 교류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저기 어디에 아랍에 가서 아랍에는 결혼을 일부 다쳐 막 이렇게 하죠. 거기 가서는 우리나라의 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마다 다 다르고요. 모든 거는 그 문화에 가서 내가 적응 못하면 나는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문화도 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알래스카 가서는 거기에 또 문화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또 그 문화도 담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체크를 받고 있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